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골프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골프를 칠 때 저번 시간에 손목이 아파서 손목 부상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러면 오늘은 팔꿈치예요. 팔꿈치가 아픈 분들에 대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골프 치는데 엘보 많이 오거든요. 한번 칠 때마다 안 생긴 사람 없다 할 정도까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골프와 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병이 되겠습니다. 팔꿈치 손상이 생기는 것은 아마추어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프로들은 팔꿈치 부상이 좀 적고 아마추어가 많이 생기고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영상을 좀 보다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개가 캐링 앵글이라고. 캐링이라는 것은 뭔가 운반하다, 들고 가다, 이끌다 뭐 그런 말이 되겠잖아요. 근데 캐링 앵글, 뭔가 운반각이라 그래요. 팔꿈치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약간도 이렇게 휘어지나요, 바깥으로. 이것이 휘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그걸 보고 캐링 앵글이라 그래요. 이걸 왜 운반각이냐 그러냐, 물건을 들고 움직일 때 생긴 각이라고 해서 운반각이라고 해요. 이름 특이하죠, 운반각, 캐링 앵글. 왜냐면은 물건을 들고 갈 때 만일에 뭐 팔꿈치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 있는데 팔꿈치가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뭔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몸의 구조에 맞게끔 팔꿈치가 뭐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보통 바깥쪽으로 휘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캐링 앵글이다, 물건 들고 다닐 때 편하게 몸에 맞게끔 잘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일하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옆구리에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캐링 앵글이 탄생하게 된 거죠. 운반각의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상완골이죠. 상완골부터 시작해서 이 팔꿈치 지나서 전완부, 앞쪽을 전완부라 그러는데 전완부의 장축 사이의 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캐링 앵글은 소아 때부터 16세까지 증가한다고 이야기해요. 사춘기 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몸의 구조가 바뀌거든요. 2차 성장이 일어나면서 몸의 구조가 바뀔 때 이렇게 캐링 앵글이 증가하게 된다, 변화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캐링 앵글의 정상 범위는 여자가 좀 더 높아요. 평균적으로는 뭐 10도에서 15도, 13.6도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자는 좀 더 작습니다. 5도 정도, 많게는 한 6도, 7도까지 볼 수 있거든요. 별로 안 휘어졌죠. 저도 보면은 뭐 약간 이렇게 밖으로 좀 나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휘어져 있지 않거든요. 여자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 한번 보시고 남자분들 보시면 운반각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많이 사용하는 손이 더 많이 휘어진다 그래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더 휘어지고 왼쪽은 덜 휘어지고 이렇게 뭐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오른 팔꿈치 많이 생긴다, 왼손잡이는 왼쪽 팔꿈치에 캐링 앵글이 더 증가한다. 꼭 그 각이 다르다, 양쪽이 다르다고 해서 내 팔이 이상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많이 쓰니까 몸의 구조에 맞게끔 운반각이 증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양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캐링 앵글. 그래서 나이, 성별, 근육의 인대, 근육이나 인대가 중요한데 이게 너무 가신자 많이 휘어지는 거죠. 유연성이 있고 한 분들이 좀 더 증가된다고 그래요. 뻣뻣한 경우에는 뭐 그냥 많이 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여자가 아무래도 남자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더 휘어진다고 그래요. 뭐 이것도 팔꿈치 앞쪽에 전완부가 회전되는 것도 관계가 있어요. 회전이 좀 많이 되면은 아무래도 캐링 앵글이 증가되겠죠. 성장기 때도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 과도한 운동, 무리한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캐링 앵글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야구, 뭐 던지기 많이 하고 골프도 많이 치는 경우에는 캐링 앵글이 증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팔꿈치가 휘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양손의 물건을 들고 움직일 때 생겨진 각이잖아요. 그래서 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여자가 더 휘어진 것은 역시 골반이 넓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보다 여자가 골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서 내려와서 골반이 갑자기 이렇게 툭 커지니까, 골반이 커지는데 만일에 그대로 어깨 넓이고 골반이 어깨보다 더 넓은 경우가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그냥 지나가게 되면 골반에 팔이, 오른손이 걸려버리죠. 손목이, 엉덩이 걸려버리니까 앞으로 휘지를 못해요. 이런 불상사를 받나요. 그러니까 골반이 큰 여성의 경우에는 좀 더 캐링 앵글이 넓어져야 그래야 걸어다닐 수 있겠죠. 이렇게 당연하겠죠. 걸려가지고서 어떻게 걸어다니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자는 골반이 크니까 캐링 앵글이, 운반각이 증가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번 주위 친구분들, 가족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캐링 앵글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오래 했느냐, 골프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야기하시는데, 캐링 앵글이 크면 클수록, 각도가 크면 클수록
손상의 위험이 증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킬링 앵글이 클 경우에는 바깥쪽이 많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증가돼요.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골프 칠 때 여기에 아무래도 무리가 많이 가서 바깥쪽에 테니스 엘보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골프 엘보도 생겨요. 안쪽에 생기는 골프 엘보죠. 바깥쪽에 생기는 비율이 5배가 더 많다. 5대1의 확률인데요. 바깥쪽에 테니스 엘보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골프 부상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요. 남자분들은 덜 휘어졌으니까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덜 생긴다. 그러면 골반이 큰 여성분들은 그 골프 칠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물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요.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바깥쪽이 아프면 뭐라고요? 예, 테니스 엘보. 안쪽이 아프면 골프 엘보. 요거는 꼭 짚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생기는 원인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테니스 엘보는 가장 큰 게 과도한 연습이에요. 연습을 많이 하고 때리다 보면은 과사용이 되니까 미세한 파열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또 스윙 동안에 너무 클럽을 단단하게 잡아요. 너무 단단하게 잡아가지고 때리다 보니까 신전근과 수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파열과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프로들은 가볍게 지지 않습니까? 프로들은 가볍게 지고 치니까 살방살방 치고 힘도 안 들이고 치니까 공도 멀리 나가요. 반면에. 근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세게 쳐야 되니까 클럽을 세게 잡는 경우가 많죠. 세게 잡고 때리다 보니까 엘보가 많이 생긴다. 또 많은 연습이죠. 필드 나가서 잘 쳐야겠다.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많은 연습 그리고 많은 라운딩에 의해서 우리가 테니스 엘보가 생긴다. 골프 엘보가 생깁니다. 골프 엘보는 역시 오른쪽 팔꿈치 많이 생기게 돼요. 왼쪽 팔꿈치보다 오른쪽 팔꿈치. 손상의 기전은 잘못된 자세죠. 스윙 메커니즘이 안 좋은 거죠. 잘못된 자세로 치다 보니까 역시 과사용 관계가 있습니다. 많이 쓰게 되니까.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초기 손상 이후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데 휴식 없이 다시 또 치는 거예요. 우리 아마추어들은 그렇잖아요. 골프 연습장에 회원권을 끊어놨고 갑자기 또 라운딩 잡혀져 있어요. 필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약속은 잡아놨겠다.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데도 또 치는 거죠. 초기 수상 이후에 휴식 없이 치니까 재수상을 입어서 반응 조직, 딱딱한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 생기게 되면 우리가 딱지가 진다고 그러죠. 딱지가 원래 안 지고 깨끗하게 좋아지면 더 좋은데 딱지가 지게 되면 흉터가 남게 되거든요. 골프 엘보 안쪽에 반응 조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 만성 통증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상 기전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워밍업의 부족. 우리가 골프 치러 갈 때 워밍업 10분씩 하는 사람 잘 없죠. 그냥 1, 2분 하고 바로 치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워밍업이 부족한 거. 그리고 뒷땅. 하다 보면 뒷땅 때리거든요. 연습장에서는 잘 안 때리겠지만 필드 나가면은 울퉁불퉁하고 한데 세게 때리다 보니까 뒷땅 꽝 때리다 보니까 엘보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거죠. 클럽 헤드를 갑작스럽게 간섭을 하게 되는 것도 관계가 있다고 해요. 갑자기 치려고 하는데 주위에 소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띵 소리가 났다든지 갑자기 놀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멈춰요. 갑자기 멈췄을 때 또 골프 엘보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편안하게 쳐야 되겠죠. 갑자기 스윙 멈추고 하게 되면은 부상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트랙션, 뭔가 당겨지는 힘이죠. 우리가 칠 때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물 흐르듯이 치면 되겠지만 당기면서 치는 경우 치킨 유행이 생긴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당기면서 치다 보면 트랙션에 의해서 신장성, 견인력에 의해서 그런 인절리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하겠지만 역시 아마추어가 프로보다는 역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당겨 치고 세게 치고 잘못 치고 뒷땅 때리고 워밍업 부족하고 등등으로 인해서 아마추어가 프로보다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골프 엘보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보다는. 그래서 자세 좀 알아보고 캐스팅이라는 거는 저번 골프 영상에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치다가 내려올 때 코킹이 유지되는 상태로서 내려와야 되는데 코킹이 조기에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풀려버리게 되면서 힘을 못 받아요. 힘을 못 받은 상태에서 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프 엘보가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릴리즈가 너무 빨리 됐다. 조기 릴리즈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스쿠핑이라고 해요. 스쿠핑. 임팩트 순간에 갑자기 다 같은 이야기예요. 캐스팅, 조기 릴리즈, 스쿠핑. 갑작스럽게 치는데 여기서 끝까지 돌아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코킹을 유지해서 여기서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치는 거예요. 오른쪽 발 거의 근처에서 여기서 그냥 휙 돌려버린 거죠. 이걸 우리가 홀링 거죠. 홀린다.
갑자기 이렇게 퍼올리면서 꺾이는 동작이 생기는 걸 우리가 스쿠핑이라고 그러죠. 이런 스쿠핑도 안 좋은 영향이다. 이야기한 게 뭐죠? 코킹이 유지되지 못하고 족이 릴리즈되고 치려고 과도하게 퍼올리는 동작으로 인해서 골프 엘보가 생긴다. 프로들은 이런 게 안 생기겠죠. 아마추어들이 역시 골프 엘보에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는 영상과 사진을 보고 자세하게 골프 부상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과 사진을 보고 우리가 자세하게 골프 부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팔꿈치가 이렇게 살짝 밖으로 휘어진 경우, 안쪽으로 휘어지면 그러니까 바루스, 내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면 외반, 영어로는 뭐라고 볼까요? 발구스.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면 바루스, 이렇게 내반, 외반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남자예요. 여기는 남자는 이렇게 살짝 휘어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자는 역시 많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와 남자의 사진이죠. 웃고 계신 여자분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살짝 웃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골반각에 따라서 이렇게 밖으로 휘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골반이 크니까 밖으로 휘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물건 들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에 걸리면 어떡해요. 특히나 크다란 봉지를 큰 걸 들고 다니게 되면 툭툭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방각이 커진 거죠. 남자 같은 경우에 이 남자는 남자 어깨도 넓고 골반은 작으니까 똑바로 폈다 하더라도 주먹 한 개 정도의 넓이는 더 있으니까 당연히 뭐 괜찮겠더라. 굳이 문방각이 커질 이유가 없는 거죠. 남자분은.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더라. 문방각이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팔꿈치 안쪽 바깥쪽에 스트레스가 집중되니까 팔이 잘 생기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문방각을 재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장축에 따라서 재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찍어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래에서 각도계로 재는 방법입니다. 팔꿈치를 쭉 펴고 다 펴서 그 다음에 손바닥을 위로 향한 다음에 이게 녹색으로 먼저 상안부에 장축을 따라서 쭉 만들고 빨간색으로도 전완부에 선을 만들게 되고 이 사이의 각도가 문방각 캐링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한 사진인데요.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한 점에 응집력이 집중이 된다. 배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데 줄로 묶어서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고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응집력이 어디로 집중이 되나요? 이 한 곳에, 여기 한 점에, 한 포인트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가 쭉쭉 가려고 하게 되면 여기가 잘못하면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된 걸 우리가 팔꿈치에는 파열이라고 이야기하고 떨어져서 여기가 다 무너졌어요. 푹 뽑히면서 그렇게 되면 염증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결국 한 점에서 결국은 스트레스가 응집이 되기 때문에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가 생긴다는 그런 중요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에 생기는 염증이고요. 역시 골프 엘보는 안쪽에 생기는 염증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실게요. 무리한 운동은 팔꿈치 부상이 생기게 됩니다. 무리하게 너무 스윙폼도 안 좋게 오버스윙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역시 팔꿈치가 무리가 가게 되고 뒷땅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스윙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치지 말고 적당히 휴식을 취하면서 잘 치는 즐거운 골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쿠핑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쳤을 때 스쿠핑이랑 임팩트 순간 위로 퍼올리는 꺾이는 동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위까지 내려오는데 요거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벌써 꺾이기 시작해서 빨리 꺾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꺾여져야 되는데 미리 벌써 몸의 중심보다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꺾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게 되고 이런 경우는 스쿠핑을 한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염증이 잘 생기고 손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조기 릴리즈, 스쿠핑 등등은 팔꿈치 부상의 위험 인자가 되니까 프로님들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스윙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골프 부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죠. 팔꿈치 부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골프 칠 때 특히 아마추어 분들은 충분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연습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즐기면서 하셔야만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없이 건강하게 오래 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팔꿈치 부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